네,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활용의 서진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8번째 시간으로 과연 빅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보통 뭐 다른 이론적인 건 많이 보셨겠지만 실제 어떻게 하는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실제 저희가 작업을 이렇게 합니다라는 걸 보여드릴 텐데 실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아주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이렇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은 데이터에서 샘플로 일부만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식만 보여드릴게요. 이제 오늘 이 시간 내용을 보시고 나면 데이터를 저렇게 수집하고 저렇게 분석을 하는구나라는 내용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례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 내용으로 이제 SNS 데이터, 제가 수집해온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 분석해서 키워드 추출하는 거 보여드릴 거고, 세 번째 사례로 이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돼서 이제 연설을 했잖아요. 그 연설 데이터 분석해서 어떤 키워드들끼리 많이 언급됐는지, 그리고 앞에서 보셨던 지진 발생한 거, 그 현황 지도 보여드리는 거랑 메르스가 어떻게 전염이 됐는지 전염 현황을 보여드리는 거, 요 한 5가지 정도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영화 데이터 수집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영화 데이터인데요, 그죠? 자, 이게 미디어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거 많이 합니다. 어떤 TV 시청률이나 뭐 사용자 이게 평가 같은 거 할 때 도대체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이 영화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 영화 중에서 탐정 한번 볼까요? 탐정이라는 영화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는데, 이 탐정이라는 영화를 고객들이 보고 나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평점을 보면 평점이 되게 좋네요. 그죠? 9.1점 평점이 되게 좋은데, 자, 이 평점이 어떻게 나왔는지 분석을 하면 고객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 평점을 보니까 지금 평점 개수가 총 5,600건이에요. 5,600건 데이터 모아가지고 키워드 찾아보면 우리 고객들이 대충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알 수 있을 건데, 이 작업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가장 힘든 거? 가장 힘든 거는 5,600건 데이터 모으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죠? 어떻게 모으는지 옛날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5,600건 어떻게 모으시냐면,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제가 컨트롤 C 했어요. 복사. 그 다음에 메모장으로 설마 하시죠 지금. 메모장으로 이렇게 붙여넣기 했습니다. 한껏 모았어요. 자, 두 번째 거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C 해가지고 메모장에 두 번째 데이터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5,600건을 모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어느 세월에 모으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니면 어떻게 모을 건가? 그죠? 근데 여러분들께 이 방법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는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요, 이 방법으로 모으면 못 모읍니다. 만약에 정말 이 방법으로 모아야 된다 이러면 진짜 이거 모으시는 분 진짜 미쳐버릴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어떻게 모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씁니다. 프로그램을 크롤러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제가 파이썬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영화 리뷰 한번 모아볼게요. 놓고, 자, 한 20건만 모아보겠습니다. 20건 모으고, 자, 경로를 탐정 리뷰.txt로 제가 모을게요. 자, 20건만 모아보겠습니다. C의 템프에. 자, 오른쪽 화면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쭉 모읍니다. 이렇게 쭉 모았는데, 다 모았네요. 시간은 6초 걸렸습니다.
20건 모으는데. 자, 잘 모아졌는지 구경 한번 가볼까요? C에, 제 컴퓨터에 C에 템프에 탐정 한번 보겠습니다. 금방 모은 거죠. 하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모아진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셔야 돼요. 이렇게 안 모으시면 정말 손으로 내가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다 하면 뭐 되긴 됩니다. 언젠가는 모으겠죠. 근데 언제 모으시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이나 R 같은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셔서 데이터를 모으셔야 아주 쉽게 모으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시간상 이렇게 뭐 영화 리뷰 보여드렸는데 다른 뭐 SNS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 모으실 수 있어요. 저희도 실제 이렇게 모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로 이렇게 데이터 모으는 거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로 SNS 데이터 분석해서 키워드 추출하는 내용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R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과정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제가 화면을 이렇게 분할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코드들을 데이터 분석하는 분이 직접 이렇게 타이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게 문과나 이렇게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안 해보신 분들을 읽어보시면서 저거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이거 배우시면 돼요. 그렇게 뭐 몇 년씩 걸리고 그러지 않아요. 몇 주만 배우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낫죠. 자, 그래서 컨트롤해서 제가 실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분석은 뭐냐면, 자, SNS에서 경주 여행지 추천이라는 키워드를 쳐가지고 글 막 나오잖아요. 그거 쫙 분석해가지고 키워드를 수집해가지고 지금 키워드를 찾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세요. 경주 여행지 추천이라는 키워드로 돌리면 어떤 내용들이, 어떤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왼쪽 밑에 있는 게 이제 제가 코드를 만들어 온 거고요. 왼쪽 위에 빨간색, 파란색 막 나오는 부분이 실제 그 코드가 실행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과정은 이제 긴 텍스트 문서에서 블로그나 카페나 뭐 이런 데 있는 문서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명사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 찾아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대신 이 컴퓨터가 R이라는 프로그램이 글 한 줄 한 줄 읽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키워드를 쭉 찾아서 키워드별로 어떤 키워드 몇 번 나왔어요 라고 하는 거를 찾아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제일 많이 경주 맛집 중에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지금 뭐 맛집 키워드 중에 그다음에 교촌 한옥마을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언급이 되네요. 한우 수제 떡갈비, 추억의 달동네. 경주에 가셔서도 테디베어 박물관을 많이 보시나 봐요.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긴 글에서 되게 많은 텍스트 그 글에서 이런 키워드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데 지금 바로 보셔서 아시지만 몇 분 안 걸리잖아요. 실제로 데이터가 제가 분석하는 데이터가 이게 한 1,800건 정도 되거든요. 엄청 많은 데이터에서 이런 키워드 찾는 게 진짜 몇 분 안 걸립니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 근데 만약에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엄청 오래 걸리겠죠. 자, 세 번째 예제로 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키워드 연설문 분석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연설문을 분석해서 이분이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지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소스 코드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얘가 키워드를 찾아서 키워드 금방 찾죠. 이렇게 키워드 찾아내는 거 일도 아닙니다. 아주 뭐 몇 분 안 걸리게 정말 금방금방 이렇게 찾아내줘요. 그죠? 이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해 보니까 아메리칸, 아메리카, 잡,
패밀리 이런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연설문 같은 거 작성하거나 논문 같은 거 분석을 할 때 어떤 어젠다나 어떤 키워드가 많이 나오는지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분석 방법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배워두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네 번째 예제로 2017년에 한국에서 발생한 지진 내역을 지도에다가 출력하는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프로그램을 조금 바꿀게요. 이 RStudio라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옵니다.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실제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와서 제가 R한테 이렇게 지도에 출력을 해라라고 명령을 줍니다. 주면 오른쪽 그림에 있는 이 부분처럼 지도에 지진 발생 현황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색깔을 조금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그러면 색깔이 너무 파란색으로만 보여서 좀 가중식 언급이 안 돼서 색깔을 좀 월별로 다르게 해서 좀 더 이쁘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별로 해서 출력을 시켰어요. 조금 더 색깔은 예쁜데, 근데 사실 이 포항 지역에 다 아시다시피 포항 지역에 작년에 지진이 좀 집중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이 그래프의 지도에 보니까 많이 출력이 된 게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도를 활용하는 기능도 아래 굉장히 좋은 기능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쓰고 있으니까 배워두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도 활용하는 방법도 보셨습니다. 자, 다섯 번째 실습으로 마지막 실습으로 이제 예전에 그 메르스 환자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시각화 시키는 그 방법들을 R로 좀 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소스 코드를 역시 제가 미리 이렇게 만들어 왔고요. 제 코드를 실행을 시켜서 기존 거는 닫고, 자, 소스 코드를 실행을 시켜서 보겠습니다. 자, 메르스 환자 전염 경로를 이제 시각화를 하는데 이 방법은 그냥 엑셀로 보시는 것보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한눈에 딱 보기가 좋으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보시는 대로 메르스 환자들의 전염 내역을 시각화를 시켰습니다. 자, 이분이 첫 번째 환자분이세요. 이분이 첫 번째 환자분이신데, 자, 이분한테 이제 이만큼 이렇게 감염이 됐는데, 이분한테 감염된 이분 14번 환자입니다. 14번 환자가 전적으로 또 이만큼 또 감염이 됐습니다. 참 슬픈 사건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시각화를 하니까 굉장히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 이 14번 환자 주변에 환경이 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각화를 해서 보시면 그냥 표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인사이트도 좋게 이렇게 언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실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한 5가지 사례로 실제 예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코딩도 나오고 뭐 좀 어려운 얘기들이 나와서 코딩이 처음이신 분들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하고 빨리 하실 수 있고요. R이나 파이썬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정말 처음 하시는 분들도 배우려고 마음 먹고 하시면 뭐 한 2, 3주 안에 배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을 해보시기를 강하게 추천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